안녕하십니까. 초중고생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새싹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문제 탐색 및 해결 과정, 기초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교구제는 햄스터 로봇인데 모델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신 모델인 햄스터 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스터 로봇 그림 그리기는 제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원 그려봤죠? 원. 처음에 원을 먼저 그려볼 텐데, 원 그리기 해봤을 거예요. 컴파스 가지고, 연필 꽂고 그려봤을 텐데, 자, 원이라는 것은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어요. 그죠? 중심점을 찍고, 컴파스에다가 연필 꼽아서, 혹은 볼펜 꼽아서, 반지름만큼, 자를 가지고 반지름을 얼마나 잴 건지를 자에다 대고 반지름을 만큼 넓히죠. 그리고 나서 종이에다가 중심점을 꽂고 컴파스를 이렇게 돌리면 원이 그려지죠. 자, 우리는 햄스터 로봇에다가 연필이나 볼펜을 옆에다가 꼽아가지고 원을 그려보게 할 거예요. 햄스터 로봇한테 원을 좀 그려줘라고 할 겁니다. 자, 햄스터 로봇 위에 연필이나 볼펜을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햄스터에는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장비에 보시면 햄스터 로봇 연결을 해서 왼쪽 혹은 오른쪽에다 연필이나 볼펜을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다 꼽을 겁니다. 오른쪽 바퀴 부분에 있는 연필이나 볼펜 꽂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살짝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바퀴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을 그리는 방법은 자,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 배치를 하고 자, 햄스터 S에 가서 오른쪽 펜 왼쪽으로 360도 반지름 3cm 앞쪽 방향으로 돌기를 선택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세요? 햄스터 로봇 오른쪽 바퀴 옆에 있는 그 연필 꽂이에다가 연필을 꼽았기 때문에 오른쪽 펜을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 얼마만큼? 360도. 한 바퀴 돌면 360도인 거 알죠? 여러분들. 360도만큼. 자, 얼마만큼? 반지름 3cm. 반지름 3cm 원을 그리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돈다? 앞쪽으로 돈다. 라는 거죠. 360도를 돌기 때문에 앞쪽으로 돌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원을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깨끗한 종이에다가 연필이나 볼펜 혹은 색연필도 좋고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필기 도구를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삼각형 그리기입니다. 정삼각형 아시죠? 자, 꼭지점이 3개가 있어요. 각도가 3개가 있는 정삼각형. 각 꼭지점마다 안의 각도가 60도죠. 정삼각형 안의 각도가 다 합하면 60도가 3개가 있어요. 그럼 180도가 되죠? 네, 60도가 3개가 있어서 180도가 됩니다. 꼭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 한 개 각도가 60도예요. 그러면 그 꼭지점 60도 바깥에 있는 각도는 얼마나 될까요? 120도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각도가 중요해요. 정삼각형 안의 각도 60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 각도가 왜 중요하냐면 햄스터 로봇이 이 정삼각형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선을 따라가면서 그리기 때문이에요. 바깥으로 가면서 회전을 해야 되거든. 꼭지점에 가서는 회전을 하는데 60도만큼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120도만큼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디서 시작할까요? 정삼각형 왼쪽 제일 아래 거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왼쪽 아래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정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3cm로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다르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작게 그리고 싶으면 작게 잡고 크게 그리고 싶으면 크게 그려도 돼요. 마찬가지 연필이나 볼펜은 오른쪽 바퀴 옆에 있는 연필 꽂이 홈에다가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cm의 길이를 가진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삼각형을 그려볼 건데 그래서 제어에 가면
몇 번 반복하기가 있죠, 블럭이. 그래서 몇 번 반복하기를 가졌다가 3번 반복하기를 합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변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왼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한 번,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는 거 한 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한 번, 총 3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 반복하기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햄스터 로봇에 가서, 햄스터 S에 가서, 자, 앞으로 3cm 이동하기를 블럭을 찾아서 가져다 놓습니다. 자, 햄스터 로봇을 정삼각형 그리기 위한 방향으로 딱 세워놓고, 앞으로 전진을 하게 합니다. 그럼 3cm 이동을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오른쪽 펜 중심으로, 지금 펜이 오른쪽에 있다고 했죠? 햄스터 로봇 오른쪽 펜 중심으로 120도 앞쪽으로 방향을 돌기라고 했어요. 120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삼각형 안에 60도는 안의 각도이고, 햄스터 로봇이 이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바깥쪽 각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바깥쪽 각도. 그래서 120도입니다. 평면, 수평선은 180도죠. 180도인데 안쪽이 60도니까 바깥쪽은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에 왼쪽 아래에서 위에 꼭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120도를 오른쪽으로 돌아야 오른쪽 밑으로 내려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돌아서 반복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3cm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0도만큼 오른쪽으로 돌고 또 3cm만큼 이동하게 되죠. 3번 반복하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A4 용지 위에다가 햄스터 로봇의 연필꽂이에다가 연필 꽂아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정삼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연필이나 볼펜이나 뭐 여러 가지 도구를, 필기 도구를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진하게 나오는, 굵고 진하게 나오는 펜을 사용하시면 좀 더 깨끗한 정삼각형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사각형 그리기도 가능하겠죠? 정삼각형이 가능했으니까 정사각형 그리기도 가능할 겁니다. 각도가 달라졌어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의 각도가 다르죠? 정삼각형은 안쪽이 60도, 각각 60도였고 바깥 각도가 120도였죠? 정사각형은 안쪽도 90도, 바깥쪽도 90도입니다. 그죠? 안쪽도 90도, 바깥쪽도 90도입니다. 마찬가지 왼쪽 아래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오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몇 번 이동한다? 총 4번을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제어 부분에, 스크래치 제어 부분에 가서 4번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4번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cm 길이로 변의 길이를 3cm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크기를 조정해도 됩니다. 크게 그리고 싶으면 숫자를 더 늘리면 되겠죠? 자, 저는 3cm 조그마한 사각형,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3cm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으로 3cm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펜 중심으로 90도 회전한다고 했죠? 오른쪽 펜 중심으로 90도 회전해서 앞쪽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죠? 앞쪽 방향으로 돌기를 해서 앞으로 또 가게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한다? 정사각형이니까 4번 반복해야 되겠죠? 앞으로 3cm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90도 돌기. 그죠? 이걸 4번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된다. 무한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4번 반복하고 나서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얼마나 잘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정사각형이 이쁘게 그려지기도 하지만, 조금 흔들흔들 하거나 삐딱삐딱하게 가게 되면 모양이 조금 안 이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잘 그려지기 위해서는 그 펜을 좋은 걸 쓰면 좋겠죠. 볼펜보다는 글쎄요, 연필도 좀 가늘고 굵게 나올 수 있는 매직펜 같은 걸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정오각형입니다. 자, 각도가 하나씩 늘어나죠? 아까 정삼각형은 안의 각도가 60도였죠? 그리고 바깥쪽 각도가 120도였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은 안쪽 각도 90도, 바깥쪽 각도도 90도였어요. 정오각형은 108도네요. 108도. 108도.
큽니다. 그죠? 그런데 바깥쪽 각도는 72도네요. 72도. 정오각형은 각이 5개입니다. 각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깥쪽 각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 햄스터 로봇이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각도가 오각형은 72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각형 각도 배웠다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안 배웠다면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오각형을 그릴 때 어떻게 한다? 얘도 마찬가지 3cm를 해도 되는데 얘는 2cm를 해봤어요. 더 작게 해봤어요. 한 변의 길이가 2cm로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반복해야 되죠. 정오각형이니까 변이 5개죠. 그래서 5번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반복한다? 앞으로 2cm 전진을 한다.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펜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몇 도를 돌아야 된다? 72도를 돌아야 되겠죠.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72도 오른쪽으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네, 앞쪽 방향으로 72도를 돕니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한다고? 5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오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오각형이 그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대로 그려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햄스터 로봇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다 뒀어요? 제일 위에다 뒀네요. 제일 위에서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게 햄스터 로봇을 두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왼쪽으로 가서 위쪽 왼쪽으로 갔다가 처음에 출발했던 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순서대로 햄스터 로봇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정오각형 제일 위에다가 햄스터 로봇을 위치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어디든지 두고 출발을 해도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출발 위치에서 햄스터 로봇을 어느 쪽 방향으로 보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으로 햄스터 로봇을 둬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정육각형입니다. 각이 또 하나 생겼죠? 네,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까지 왔네요. 자, 정육각형은 또 어떻게 그릴까? 앞에 각도가 또 달라졌어요. 안쪽 각도가 120도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각도가 60도네요. 아까보다 각도가 줄어들었죠. 아까 정오각형은 72도까지 줄어들었는데 정육각형 오니까 60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출발점을 제일 위에다 뒀네요. 제일 위에다 두고 한 변의 길이를 2cm로 했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2cm로 두고 전진을 하게 됩니다. 몇 번 반복하죠? 정육각형이니까 6번 반복하면 되겠죠? 2cm 앞으로 전진, 그죠? 앞으로 2cm 이동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펜 중심으로 몇 도를 돌아야 돼? 60도를 돌아야 되겠죠? 네, 오른쪽에 있는 펜 중심으로 60도를 돌고 앞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6번 반복하게 됩니다. 6번 반복하게 되면 정육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대로 방향을 추적해 가면 얘가 정육각형을 그리게 된다라는 걸 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삼각형부터 육각형 그리기까지는 끝났어요. 삼각형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오각형도 그리고 육각형까지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원 3개를 겹치는 걸 한번 그려볼까요? 원 3개를 겹치는 것. 원이 3개가 같이 겹쳐져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그리는 거야, 원을. 어떻게 그리지? 여러분들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점을 하나 찍고, 중심점을 하나 찍고,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컴파스를 이동해서 따로따로 그려야 되죠. 근데 그게 정확한 위치를 잘 잡으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데 잘못 잡으면 모양이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근데 얘는 코딩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을 그리면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3개를 그려야 되니까 3번 반복해야 되죠. 원 그리는 걸 3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을 어떻게 그린다? 자, 오른쪽 펜 왼쪽으로 360도를 반지름 2cm, 네, 반지름 2cm 앞쪽 방향으로 돌기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점이 스타트예요. 시작점이 스타트입니다. 자, 시작점이 스타트고 오른쪽 펜을 왼쪽 방향으로 360도 돌면서 반지름 2cm인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른쪽 펜 중심으로 120도 앞쪽으로 방향 돌기라고 했죠? 자, 오른쪽 펜 중심으로 120도 앞쪽 방향으로 방향을 돈다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번째 원을 그릴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오른쪽 펜 왼쪽으로 360도 반지름 2cm 앞쪽 방향으로 돌기는 첫 번째 원 하나를 그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 펜 중심으로 120도, 120도 돌려서 앞쪽 방향으로 돈다는 것은 두 번째 원을 그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왜 120도일까요? 자, 원이 세 개가 지금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죠? 삼각형 형태. 삼각형 형태인데 세 개로 쪼개져 있어요. 한 바퀴 돌면 360도죠. 360도를 세 개로 정확하게 쪼개면 120도입니다. 360도를 3등분하면 3등분하면 12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120도로 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0도 돌면서 원을 하나씩 그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원 3개를 출발점은 똑같이 만들어서 그리게 된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3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원을 3개를 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 3개를 겹치게 했다. 만약에 4개를 겹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개를 겹치게 하려면, 원 2개를 그리려면, 3개를 그리려면, 4개를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각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4개를 그린다면, 5개를 그린다면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개의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100개를 그린다면 또 어떻게 할까? 360도니까 360도만큼 1도에 한 번씩 그린다면 360개까지 그릴 수 있겠죠? 360개까지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원들이 빙 둘러싸여서 코일처럼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태극무늬입니다. 태극무늬. 와, 복잡하죠? 태극무늬. 근데 코드는 4개만 가져다 붙이면 되겠네요. 태극무늬는 어떻게 그릴까? 자, 시작 위치, 스타트가 있습니다. 자,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 얘가 태극무늬를 그릴 텐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갈 거예요. 첫 번째, 오른쪽 펜. 햄스터 오른쪽 바퀴 쪽에 펜을 꼽아놨다고 했죠? 오른쪽 펜을 왼쪽으로 위에 있는 그림에서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겠죠. 왼쪽으로 360도 반지름이 2cm가 되도록 그립니다. 그죠? 오른쪽 펜을 왼쪽 방향으로 360도 반지름으로 돈다. 그 말은 원을 하나 그린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 전체 원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 전체 원입니다. 이 원을 그린다. 360도 돌면서 원을 그린다. 그럼 원을 한번 그리면 스타트 위치로 다시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두 번째, 오른쪽 펜 중심으로 180도 앞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자, 180도 앞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그 말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해당이 돼요. 180도 앞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오른쪽 펜을 오른쪽 방향으로 180도 반지름이 1cm가 되도록 돈다라는 거죠. 네, 요게 세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오른쪽 펜을 오른쪽 방향으로 180도 반지름 1cm. 전체 원이 반지름 2cm니까 반지름 1cm 앞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른쪽 펜 왼쪽으로 180도 반지름 1cm 앞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서 태극무늬 모양이 그려지게 된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명을 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딩된 블럭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무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도형 그렸었죠. 육각형까지. 이게 초급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 3개를 그리는 것보다 이제 중급 과정이에요.
원 3개 그리는 건 초급보다 단계가 한 단계 높아진다는 뜻이죠. 중급과정 두 번째로 우리가 태극무늬를 그려봤어요. 태극무늬도 만만치 않죠? 이해를 해야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꽃무늬입니다. 꽃잎무늬인데,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죠? 꽃잎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5개. 그래서 이 5개 꽃잎을 꽃잎 한 개를 만들어서 5번 반복하면 꽃잎 5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이 될 텐데, 처음 시작점은 스타트 위치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번 반복하기 제어해서 가져온 다음에, 자, 4개, 그 햄스터 S에서 블록 4개를 반복시키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볼까요? 자, 오른쪽 펜을 왼쪽으로 90도만큼 반지름 2cm 앞쪽 방향으로 돌기를 합니다. 자, 90도만큼 돌아요. 90도. 그 다음, 오른쪽 펜 중심으로 90도 앞쪽으로 방향 돌기입니다. 네. 오른쪽 중심으로 90도 방향 돌기. 그럼 세 번째, 오른쪽 펜을 오른쪽으로 90도 2cm 앞쪽으로 돌기. 그리고 오른쪽 펜 중심으로 162도 앞쪽 방향으로 돌기. 이렇게 한번 하면 첫 번째 꽃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 위치에서 첫 번째 꽃잎을 만들어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5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자, 90도 처음에 오른쪽 펜 왼쪽 방향으로 90도 반지름 2cm 방향으로 돌기가 돼 있어요. 그죠? 돌아서 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1, 2, 3, 4, 5 순서대로 5개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5번 반복하면서 꽃잎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별 모양입니다. 별 그리기. 여러분들 별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자를 대고도 그려봤을 거고. 그러면 햄스터 로봇을 가지고 별은 어떻게 그려볼까? 별이 지금 각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뾰족한 부분이 5개, 꼭지점이 5개 있죠? 그러니까 5번 반복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5번 반복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얘도 3cm, 한 변의 길이가 3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cm 앞으로 이동, 앞으로 3cm 이동, 그리고 오른쪽 펜 중심으로 144도 돈다라는 겁니다. 144도. 왜 144도를 돌까요? 앞에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린 것처럼 지금 이 별 안쪽의 각도가 36도예요. 36도. 그래서 바깥쪽이 144도가 된 겁니다. 144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네, 오른쪽 펜 중심으로 144도 돌아서 앞으로 또 3cm 이동하기. 이걸 5번 반복하면 원이 그려집니다. 원이 아니라 별이 그려져요. 여러분들 별 그릴 때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스타트 위치를 가지고 쭉 직선으로 쭉쭉쭉 해서 꼭지점 쭉쭉 연결하게 되면 별 그려지는 거 많이 해봤죠? 그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려지는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별 그리는 모양 순서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방향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 모양 그리기. 근데 별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별도 있어요. 자, 앞에 별은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안쪽이 겹치는 별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지금은 안쪽이 비어 있죠. 바깥쪽 테두리로만 가는 별입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될까? 아까보다 블록이 좀 더 생겼어요. 그죠? 여기서는 블록이 2개밖에, 햄스터 로봇 블록이 2개밖에 없었는데, 계속 직진해서 방향 틀고, 직진해서 방향 틀고 5번 반복하면 되는데, 얘는 안에 선을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5번 반복을 하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자, 앞으로 2cm 이동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3cm니까 그냥 직진해서 갔죠. 물론 4cm 해도 됩니다. 3cm니까 직진해서 갔는데 얘는 전체를 구분하다 보니까 짧게 2cm 이동했어요. 앞으로 2cm 이동하고 오른쪽 중심으로 마이너스 72도, 즉
왼쪽 아래가 스타트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2도 해서 앞으로 동을기를 합니다. 좌회전을 해야 되겠죠. 좌회전을 마이너스 72도,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각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2도 돌고 앞으로 또 2cm 이동을 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오른쪽 펜 중심으로 144도를 돕니다. 안쪽이 36도라고 했죠. 예, 그래서 144도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안쪽으로 돌아오겠죠? 3번. 그죠? 동그라미 3번 따라가겠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진, 동그라미 1번, 전진, 동그라미 2번, 전진, 동그라미 3번, 전진까지 온 게, 지금 블럭이, 초록색 블럭, 파란색 블럭 4개가 돈 거예요. 그게 5번 반복되니까 별 5개 꼭지점처럼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이해 가셨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별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별이 오각형으로 많이 되어 있죠. 예, 각이 5개로 별들을 많이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오각형처럼 보인다는 것 뿐이죠. 물론 이 코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육각형, 칠각형 별, 팔각형 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참고해서 육각형 별, 칠각형 별, 팔각형 별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또 뭐예요? 몇 각형이에요? 육각형이죠? 네, 좀 전에 했었던 게 오각형, 안쪽이 비어있는 별이었죠? 얘는 안쪽이 비어있는 육각형 별입니다. 코드가 어때요? 아까하고 코드 블록 개수가 늘어나진 않았죠? 아까 오각형 안쪽이 비어있는 별 그릴 때도 안에 햄스터 S 블록 개수가 4개였고, 육각형 별을 그리는데도 햄스터 로봇 S 블럭이 4개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나 볼까요? 자, 스타트 위치에서 앞으로 2cm 이동합니다. 1번을 따라서 2cm 이동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펜 중심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0도. 아까 몇 도였죠? 72도였죠. 각이 5개니까 72도였는데 하나 더 넣으니까 각도가 더 줄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60도입니다. 각도가 왜 60도가 되는지는 여러분들 감각함수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도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정육각형이니까 조그만한 삼각형 하나하나가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이 60도예요. 그래서 좌회전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 1번, 앞으로 2cm 이동하고 왼쪽으로 오른쪽 펜 중심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60도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앞으로 2cm 또 이동 3번, 그죠? 3번 아직 안 갔어요. 2번 끝에 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펜 중심으로 120도. 아까 정삼각형 이야기할 때 안쪽이 60도였고 바깥쪽이 120도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120도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까지 간 게, 자,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가기 전까지 요게 지금 한 번 반복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한다? 총 6번 반복한다. 그렇게 되면 안쪽을 거쳐가지 않은 정육각형 형태의 별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오각형의 별, 정육각형의 별 했다면 이제 정칠각형, 정팔각형 별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 물론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코드가 달라지진 않는데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반복 횟수가 달라지겠죠. 정오각형은 5번 반복, 정육각형은 6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그릴 수 있다는 것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급 단계. 좀 전까지 우리가 중급 단계였어요. 이제 고급 단계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시고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삼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우리가 그림 그리기 초급 단계에서 우리가 해봤어요. 그죠? 정삼각형 안쪽의 각도가 60도, 각각 60도고 바깥쪽이 120도였죠? 정사각형 90도, 바깥쪽 90도, 안쪽도 90도, 바깥쪽도 90도. 정오각형은 108도, 안쪽이 108도, 바깥쪽이 72도.
정육각형은 안쪽이 120도, 바깥쪽이 60도. 예,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각이 하나씩 더 늘어날수록 각도가 달라지죠. 안쪽은 더 늘어나고 바깥쪽은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모든 도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정삼각형부터 볼까요? 정삼각형 안쪽이 각도가 한 개가 몇 개라고? 60도죠. 그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그래서 60도가 3개면 180도죠? 그런데 바깥쪽을 보세요. 바깥쪽. 안쪽이 60도면 내각이라고 하죠. 그럼 바깥쪽을 외곽이라고 하는데 외곽은 120도입니다. 그럼 120도가 3개가 있으면 몇 개예요? 360도가 되죠. 안쪽은 180도 합계가 바깥쪽은 360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정사각형 볼까요? 정사각형도 각도가 90도씩 있죠? 안쪽이 90도씩 4개가 있습니다. 바깥쪽도 외곽 바깥쪽도 90도입니다. 그러면 안쪽 90도가 4개면 360도죠. 그럼 바깥쪽 외곽 90도가 4개면 360도입니다. 자, 정삼각형도 외곽의 합은 360도. 정사각형도 외곽의 합은 360도. 똑같죠? 자, 그 다음 정오각형입니다. 정오각형의 안쪽에 각 한 개가 108도예요. 108도가 5개 있습니다. 그럼 몇 도? 540도입니다. 근데 바깥쪽 외곽은 72도예요. 각 한 개당 72도입니다. 요게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5개 합하면 360도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 정삼각형 외곽의 합도 120도가 3개, 360도. 정사각형 외곽의 90도가 4개, 360도. 정오각형도 외곽의 72도 5개, 360도. 정육각형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정육각형 내각 안쪽 각 한 개가 120도입니다. 외곽 한 개는 60도예요. 그 60도 외곽이 몇 개 있죠? 6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360도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팔각형이든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360도. 그래서 각 한 개당 외곽은 몇 도입니까? 라는 것은 360도를 각의 수로 나누면 됩니다. 자, 360도가 외곽의 합인데 다각형이니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팔각형이든 상관없이 외곽의 합은 360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외곽은 얼마입니까? 외곽 한 개는 얼마입니까? 할 때 360을 삼각형이니까 각 개수인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120도죠? 사각형의 외곽의 한 개각은 몇 도입니까? 하면 360을 4로 나누면 됩니다. 90도죠. 오각형의 외곽 한 개는 몇 도입니까? 하면 5로 나누면 돼요. 뭐를? 360을. 그러면 72도가 돼요. 육각형 외곽 한 각의 각은 얼마입니까? 하면 360을 60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6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그리든 사각형을 그리든 오각형을 그리든 육각형을 그리든 코딩할 때 이 각도를 알아야 되거든. 각도를 알아야 내가 몇 각형 도형을 그릴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이론을 잘 이해하시고 코딩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각형을 그리는지를 자동으로 그릴 수는 없나요? 바로 이 코드가 그 정답입니다. 자, 내가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오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얘를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그려주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까는 우리가 도형 그릴 때 다 따로따로 그렸죠? 각도를 다 따라 구해가지고 각도를 다 따로따로 넣어서 삼각형 그려줘. 사각형 그려줘.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 코드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각도의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도형의 다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변수를 하나 만드세요. 변수 만드는 거 아까 해봤죠? 1교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n이라고 하세요. 뭐 소문자 n도 좋고 대문자 n도 좋아요. 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변수 n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n을 무엇으로 정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숫자가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다각형입니다. 삼각형을 그리려면 3을 넣고 사각형을 그리려면 4를 넣고 오각형을 그리려면 5를 넣으면 됩니다. 육각형을 그리려면 6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 n에다가 값을 6으로 정했다. 그 말은 얘는 육각형을 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몇 번 반복한다? n번 반복한다.
삼각형을 그리려면 숫자 3을 넣으면 3번 반복할 거고, 육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6을 넣게 되면 6번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몇 cm 할 건지를 정하세요. 삼각형을 그리든 육각형을 그리든 한 변의 길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2cm 이동하기, 여기서는 2cm를 한 변의 길이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펜 중심으로 360도 나누기 n, 변수 n입니다. 한 바퀴 돌면 360도라고 했죠? 360도를 n으로 나눈다. 자, 삼각형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n이 3이다. 그러면 360도를 3으로 나누면 120도가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삼각형 같은 경우 외곽이 120도가 되죠? 즉 햄스터 로봇이 꼭지점에서 방향을 틀 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때 120도를 돌아야 되죠? 이 외곽의 각도를 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360도를 각도 수로 나누는 거죠. 3으로 나누면 120도가 되고 6으로 나누면 60도가 되죠. 보세요. 아까 육각형 외곽이 60도죠. 한 개의 외곽이 60도입니다. 그래서 육각형을 그리려면 360도 나누기 n에서 n을 아까 6으로 정했기 때문에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펜 중심으로 60도 방향을 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cm 또 이동하고 또 60도 돌고, 그죠? 몇 번 반복한다? n을 6으로 정했기 때문에 6번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정육각형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아까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초급 과정에서는 삼각형 각도 구해서 그리고 사각형 각도 그리고 구해서 다 따로따로 했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코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어떠한 도형이라도 그릴 수 있다. 삼각형, 사각형, 뭐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 네, 신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코드를 길게 하지 않고도 짧게 코딩을 하면서도 좋은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다각형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뭘까요? 여러 개의 정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정사각형을 여러 개 그리는 방법이죠.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시작 스타트 부분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정사각형 안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정사각형을 또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형태 안에 정사각형을 또 그리고, 이해가시죠? 이런 것 많이 그려봤을 거야. 정사각형 안에 크기가 2분의 1인, 넓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반으로 줄여서 2분의 1을 만들어서 밑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병 삼각형, 직각 이등병 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반복해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뭐냐면 1번부터 1, 2, 3, 4, 5까지 와서 한 바퀴 돌고 5번부터 와서 6, 7, 8, 9, 10까지 해서 두 번 돈 거죠. 두 번 반복해서 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빨간색이 지금 두 번 반복해 돌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각형 길이를 지금 여기서는 이제 2cm로 했어요. 2cm. 좀 크게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4cm, 뭐 6cm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내각의 크기는 45도, 45도, 90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4번, 5번, 9번을 볼까요? 4번, 5번, 9번 직각 삼각형이죠? 정사각형이 1, 2, 3, 4였다면 4번, 5번, 9번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사이가 직각 90도고 5번과 9번 사이와 4번과 9번 사이는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5도, 45도, 90도로 되어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리고 세 변의 길이의 비는 이렇게 나타냈다는 건데 그 말은 4번과 5번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같고 9번이 다르게 되는 거죠.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네. 몇 번 반복하느냐 해서 아까처럼 변수 n을 2로 정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n을 정수 n을 2로 정해놨어요. n을 2로 정해놨어요. 근데 반복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위에서 할 때는 다각형 그릴 때는 n번 반복하기 해서 n을 변수로 정했죠. n번 반복하기. 근데 여기서는 저 변수 n 값을 2로 정해놓고 반복은 4번 반복하게 했습니다. 자, 왜 4번 반복했나요?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앞으로 가는 행위를 4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반복하기가 추가된 겁니다. 4번 반복하기 안에 4번 반복하기가 또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위에 바깥에 테두리를 한번 돌고 그 안에 또 반으로 줄어든 정사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4번 반복 안에 4번 반복이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cm 이동하기. 아까 위에 n을 2로 정했잖아. 그러니까 2cm 이동을 하고 오른쪽 펜 중심으로 90도 앞쪽으로 돌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스타트에서 1번처럼 동그라미 1번처럼 앞으로 2cm 이동을 하고 90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죠? 네, 거기까지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4번 반복해요. 지금 제일 안쪽에 있는 4번 반복합니다. n을 2cm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90도 도는 거를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한 번 하고 이걸 4번 반복하니까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동그라미 4번 이렇게 4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밑으로 와서 n을 n 플러스 2로 정한다. 즉 n에다가 값을 2로 더 바꾼다는 거죠. 그 말은 더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입니다. n 나누기 2입니다. 아까 바깥에 테두리가 4였다면 2로 줄인다는 거고 2였다면 1로 줄인다는 거죠. 안쪽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바깥쪽 사각형의 반이 돼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갈 때는 n 값을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몫이 되겠죠. 4가 되면 2로 줄어들 거고 2였다면 1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반복을 하게 되겠죠. 앞으로 2cm 이동하고 만약에 위에가 2였다면 밑에는 1이 되겠죠. 1cm 이동해서 아까하고 마찬가지 도는데 아까는 90도 돌았죠. 근데 지금은 45도 돕니다. 왜 그럴까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90도 돌죠. 오른쪽으로 90도를 돌았어요. 근데 6번, 7번, 8번, 9번은 몇 도를 돌아요? 처음에 5번까지 와서 45도를 돌아야 되죠. 45도를 돌아야 돼요. 45도 돌아서 6번으로 가고 또 45도 돌아서 7번, 8번, 9번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펜으로 45도 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n을 n 곱하기 1.414로 정하기라고 됐어요. 자, 아까 세 변의 길이의 비라고 했어요. 길이의 비. 자, 길이가 제일 처음에 길이가 n이었는데 n을 어떻게 한다? 새로운 길이가 바깥에 있는 길이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루트 2 갈호 2n이라는 이 수식에 의해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루트 2는 1.414거든. 루트 2는 1.424예요. 지금 이 한 변의 길이가 2cm라는 가정하에 숫자 2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2n이라는 게 루트 2 갈호 2n에서 2라는 숫자는 한 변의 길이가 2cm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는 1.414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n을 이번에는 1.414를 곱해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깥쪽이 2였다면 안쪽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계산에 의해서 안쪽 사각형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 곱하기 1.414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반복을 하면서 4번 반복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값이 1.414만큼 또 곱해져서 바뀐다는 뜻입니다. 복잡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그것도 길이가 반으로 줄어든, 한 변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든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서 고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초급 단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선을 하나하나 그리려면 코드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많이 그려져야 될 거예요. 코드를 많이 길게 넣어야 될 텐데, 네? 엄청나게 많은 블록들이 붙어져야 될 텐데, 얘는 반복이라는 기능과 그 수식,
루트 2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수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수학을 배웠던 이유, 그리고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수학을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코딩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엔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 소용돌이 이렇게 스타트해서 뱅뱅뱅뱅 꽈배기처럼 도는 거죠. 코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자, n을 0.5로 정하기. 자, n을 0.5로 정하기. n이라는 건 변수죠. 변수 n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n을 사용을 하면 되고, 변수 값을 0.5로 정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6번 반복하기입니다. 자, 꽈배기처럼 꽈는데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자, 아래 위로 이렇게 개수를 세보면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늘려가는데, 제일 처음에 0.5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센티미터. 반지름이죠.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봤을 때 원의 반지름을 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을 처음에 반지름이 0.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5cm. 그래서 6번 반복하는데 뭘 반복하느냐? 왼쪽 펜. 자, 왼쪽 펜을 오른쪽으로. 그 말은 햄스터 로봇의 왼쪽에다가 펜을 꽂으라는 거죠. 햄스터 로봇 왼쪽 바퀴 옆에다가 펜 꽂이에다가 펜을 꽂고 왼쪽 펜을 오른쪽으로 180도만큼. 자, 원은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얘는 180도만큼 도는 거예요. 그죠? 180도만큼 오른쪽으로 도는데 반지름이 얼마? 0.5. 0.5만큼 돌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돌고 나서 어떻게 한다? n을 0.5만큼 또 더해줍니다. 바꿔줘요. 그러면 0.5에서 0.5를 바꿔주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돼요. 1이 된 상태에서 또 반원을 그리게 되고 그 상태에서 또 0.5를 더해주니까 1.5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실행하면 1번만큼 그려질 거고 0.5만큼 더 더해야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2번이 되고 또 0.5를 더해서 3번이 되고 또 0.5를 더해서 4번이 되고 또 0.5를 더해서 5번이 되고 마지막 0.5를 더해서 6번이 되는 식으로 반복이 6번 반복되면서 꽈배기 모양의 소용돌이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용돌이가 그려지는 거를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트 그림입니다. 하트 그리기. 하트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거예요. 자, 스타트가 하트의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n인 반원을 그리고, 그죠? 동그라미 1번이죠. 제일 처음에 스타트에서 반지름이 n인 반원을 그려요. 반지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2를 하든 3을 하든 4를 하든 정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n인 반원을 1번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45도 회전을 하는데 반대로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45도를 회전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원의 지름을 밑면으로 하는, 원의 지름을 밑면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 길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그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 회전을 합니다. 마이너스 90도를 회전해서 어떻게 한다? 아까 했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45도 회전하고, 마이너스 3번,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1번, 요거를 반복하라 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반복해라.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완성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반원의 반지름을 n이라고 설정을 하고 하트 왼쪽 부분 아래쪽 오른쪽이 지금 직각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 45도, 45도, 90도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세 변의 길이의 b는 루트 2의 가로 2n이다 라는 거, 이 소식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코드를 완성해야 됩니다. 코드를 보면 자, 하트 그리기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코드가 아까보다 길죠? 네, 복잡합니다. 근데 이 코드가 아까 설명했던 여기 하트 그리기 왼쪽에 있는 설명 부분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자, 오른쪽 펜을 왼쪽으로 180도만큼 반지름 ncm만큼 이동을 하죠. 그죠? 반원을 그린다는 거죠. 여기 동그라미 1번 반원 그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펜 중심으로 마이너스 45도 돌고, 그죠? 오른쪽 펜 중심으로 마이너스 45도 돌고, 그 다음에 앞으로, 루트 2, 2n 만큼 이동한다. 아까 이 세 변의 길이에 비해서 변의 길이가 루트 2 가로 2n이라고 수식 나와 있죠? 이 수식에 의해서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 제곱근 2, 다 소식에서 찾아와야 돼요. 제곱근 2 곱하기 2n cm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 또 90도 이동을, 마이너스 90도 이전하고 똑같이 반복하죠. 그래서 오른쪽 펜 중심으로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리고 아까처럼 제곱근 루트 2 곱하기 2n 이동하고 오른쪽 펜으로 마이너스 45도 돌고 또 오른쪽 펜 중심으로 180도 반지름 180도 반지름 1cm 앞쪽으로 돈다 라는 게 바로 하트가 완성되는 과정을 말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요게 반복되는 게 없죠? 반복되는 게 없다 보니까 하트를 한꺼번에 그냥 쭉 그리는 거예요. 스타트부터 1, 2, 3, 4, 5 이렇게 돌아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하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복은 없어요. 순서대로 그려지게 됩니다.